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입니다. 대전, 세종 부동산 주간 알짜 소식만 전해드립니다. 2020년 10월 대전, 세종 부동산 주간 소식 네 번째 시간. 특히 세종 부동산 가격 동향이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진숙 공인중개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진숙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이번 10월 셋째 주, 이번에 10월에 다섯째 주까지 있더라고요. 셋째 주, 아니 넷째 주죠? 넷째 주 주간에 조금 이슈가 됐던 내용, 이거를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가요. 보령 대전 보은 고속도로 추진이 연내에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령에서 보은을 거쳐 대전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가 추진이 된다고 하면 대전으로 되는 이제 그 서해안 보령과 서해안 쪽의 도로 연결망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국토종합개발 5차 계획이더라고요. 서해안을 대대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게 이제 눈으로 자꾸 가시화하면서 저기 그 국토개발의 원점으로 이제 그 추진했던 원안대로 지금씩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요. 규제지역 3억 이하도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내야 돼요. 예전에는 투기지역이나 주상대상 지역 내는 3억 원 이상이면 경우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는데 지금은 모든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무조건 내야 한다. 이게 지금 10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해서 발표가 됐고요. 마지막에 대전 세종에 지금 현재 매물은 없는데 가격이 상승은 여전하다는 게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그 다음에 조회를 해본 결과인데 전세 시장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 힘들다, 불안정하다, 이제 그런 뉴스들이 지금 이슈가 돼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한 번씩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대전에서 보령, 대전, 보은 고속도로를 추진 연결한다고 하는데 19일 대전시에서 따르면 보령, 대전, 보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담은 국토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발표가 임박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5년간 전국에서 추진된 고속도로 조성 계획을 담았다. 보령, 대전, 보은 고속도로는 충남 보령에서 대전을 거쳐 충북 보은까지 길이 122km, 폭 23.44차선 도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안인데요. 사업비로는 약 3조 1,530억 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해당 도로가 건설되면 시간 단축을 통해 물류비와 운송비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로 해서 이제 서해안이 대대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면 보령에서 대전을 거쳐 보은까지 충북까지 연결되는 도로까지 내심권으로 그 내륙권으로 자꾸 연결이 되다 보면 교통망이 구축이 되다고 하다 보면 대전으로 움직이는 패턴도 되게 좋아지고요. 이러한 안이 지금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다음에 약 3억 원 이하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규제 지역인 지역에서는요 3억 원 이상일 경우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고 9억 이상이 되면 자료 증빙을 냈는데 이제는 3억 원 이하도 자금 조달서를 계약을 내고 이제 자료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금일 경우는 금융기관 이체액, 그 다음에 그때는 예금 잔액 증명서죠. 그거 다음에 주식, 채권, 매각 대금으로 들어갈 때는 주식거래 내역서나 잔고 증명서 등 증여 상속으로 받았을 때는 증여 상속세 신고서, 그 다음에 납부 증명서. 증여 상속을 받았다고 예전에는 계획서를 썼는데 이거를 납부했다는 증명서와 상속세 신고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요. 소득금액 증명원과 근로소득 원청진수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원청진수 영수증을 제출을 하게 되면
연봉이 얼만데 내가 현금이 얼마가 있고 이 현금의 흐름을 파악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든가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게 들어가고, 차입할 때요, 금융기관 대출액은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고서,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하면 될 것 같고, 회사 지원금 내역과 기타 차입금 등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하나씩 제출을 하는데, 저희 중개사, 공인중개사라든가 매도자라든가 매수자가 나눠서 제출을 하는데, 각자 제출하는 방법과 제출하는 안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내야 된다는 안을 한번 보시고, 대전세종이요,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는데 대전세종의 전세난과 전세가격 상승이 계속된다. 대전세종이 굉장히 세종은 1.6%, 대전은 0.24% 상승을 해서 상승세가 여전하다는 내용이 이제 신문에 안내가 됐는데요. 전세 가격이 계속 상향이 되고 매매 금액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거래 하나 되는 게 계속 최고가 갱신을 한다는 이야기고, 전세는요, 물량이 없어서 요즘은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있는 물건을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가격이 상승되고 올라가는 표로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넷째 주, 10월은 5주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넷째 주에는요, 이렇게 3가지가 신문 기사 내용이라든가 제가 현황에서 느끼던 거,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종시, 대전 인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은 계속 거래량은 감소가 되는 것만에 눈에 보이고요. 이제는 매매 금액은 거래된 금액이 갱신이 되고, 예전에는 매매 가격 조율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빼주세요 하면은 조율이 안 됐던 시장이 이제는 가격이 조금 조율이 돼서 거래가 되는 시장의 한 주였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 정진숙이었습니다. 특히 세종 전 지역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변경된 사항 잘 체크하셔서 거래에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나무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